충북과 인접시도에 각종 특례를 주는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이 법안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연내 재정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떨어지는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직장 어린이집이 늘면서 폐업을 검토하는 어린이집이 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도 불안합니다. 기후변화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기상장비와 지진장비를 승인하고 검정하는 국가시설이 청주 오창에서 문을 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충북과 인접 시도에 각종 특례를 주는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이 연내 재정을 위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법안 심사를 통과한 건데 반대에 부딪혔던 예타 면제 등 핵심 특례가 상당수 빠져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말 정우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부내륙지원 특별법. 호수와 강, 산에 둘러싸여 각종 규제를 받아온 충북을 비롯한 8개 시도, 28개 시군구에 대한 개발과 보전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 장관들이 발전 종합계획과 자연환경 이용계획을 세우도록 의무화했고 소속 시도에 상관없이 대상 지역끼리 자발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발전지구 등의 각종 특례도 대거 포함됐습니다. 올해 재정이 목표였는데 심사 보류와 중단을 거듭했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가 발의 11개월 만에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목표 기한을 한 달여 앞두고 가까스로 첫 단추를 채운 것입니다. 관계부처와의 힘든 협의 과정, 또 여야 의원들의 설득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재정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국가로부터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근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통과된 건 파격적인 규제 특례를 담은 원안이 아니라 정부 부처의 반대 의견이 반영된 수정안. 공개되진 않았지만 우려했던 대로 핵심 특례들이 상당수 삭제된 걸로 파악됩니다. 상수원 보호구역과 수변구역 등 개발 제한구역에서 건물 증개축, 식당과 숙박업소 운영, 야영과 취사 등을 가능하게 하는 예외 인정 조항이 빠졌고 도로, 철도 등 사회 기반 시설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과 신속한 사업을 위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도록 한 조항도 삭제된 걸로 전해집니다. 부처 간 이견 조율을 위해 국무총리가 총괄 지휘하는 지원위원회를 만들게 한 조항도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새로 만드는 법인 만큼 각 부처의 반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 담을 수는 없었다는 게 정우택 의원의 설명. 법을 함께 만든 충청북도 역시 반대가 심한 조항들을 스스로 뺀 것이라며 일단 연내 재정부터 성사시킨 뒤 추후 개정을 통해 넣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예타 면제 조항이라든지 또는 예산을 지원하는 문제라든지 규제 완화 문제라든지 하나하나가 다 채워야 할 내용들이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채우는 일은 앞으로 해나가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첫 단추를 꿰는 특별법은 행안위 전체 회의를 거쳐 법사위와 본회의까지 통과해야 제정됩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조 청주시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 오전 10일 형사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재산 신고 경험이 없어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것일 뿐 당선 목적으로 허위 신고한 것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4월 청주시의원 보궐선거 후보 등록 과정에서 본인과 배우자 채무를 누락하고 토지 가격은 부풀려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의원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8일 열립니다. 떨어지는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보육 정책이 쏟아지고 있죠. 일정 규모 이상의 직장에서는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한 영유아 보육법도 그중 하나인데요. 그런데 뜻하지 못한 역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이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주 오창의 한 민간 어린이집입니다. 간신히 정원 40명을 채웠는데 지난 6월 갑자기 원생 2명이 빠져나갔습니다.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장 어린이집으로 옮긴 겁니다. 가끔 있는 예약 상담도 직장 어린이집에 떨어지면 오겠다는 경우가 적질 않습니다. 규모가 작은 가정 어린이집은 더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정원이 17명인 이 어린이집은 올해 원생을 절반밖에 채우지 못했는데 내년이 더 걱정입니다.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인근 지역 기업에서 임직원 복지와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140명 규모의 직장 어린이집을 더 설치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인근에 대형 직장 어린이집이 개원하면서 아이들이 좀 더 줄어든 상황이에요. 내년에 어떻게 할지 폐원을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갖고. 직장 어린이집이 추가 설치되면 정원은 300명으로 늘어납니다. 인근 지역의 사립 어린이집에 있던 원생 수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어린이집들은 폐원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생기는 거는 그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인허가를 할 때 주변 상황을 고려해서 인가가 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직장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낼 수 없는 학부모들도 걱정입니다. 어린이집이 문을 닫으면 자녀를 보낼 수 있는 어린이집이 줄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커진다고 가정이 없어질 거예요 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가정이 폐원을 하고 조금씩 줄어들고 아이들도 예전보다 많지는 않으니까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직장 어린이집. 그런데 정작 어린이집이 문을 닫고 어린이집이 줄면서 다시 출산을 주저하는 악순환이 되지는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임시제방의 부실 때문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과수는 지난 3개월 동안 정밀 감식을 벌여 임시제방이 이번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과수 소견을 전달받은 검찰은 과실 여부를 더 따져봐야 할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기존 장비들의 측정 한계를 넘는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할 새 관측 장비가 필요할 텐데요. 이들 장비의 성능을 검증하는 국가시설이 청주 오창에 들어섭니다. 인근 기상청의 슈퍼컴퓨터 센터 등 기상시설들과 함께 기상 클러스터가 형성될 전망입니다. 김은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어진 지 10년도 안 된 건물을 주저앉힌 지진과 대형 지하차도를 순식간에 삼킨 기습폭우. 최근 1년 동안 충북에서만 겪은 일들입니다. 기존 장비의 한계를 넘는 기상이변에 대응해 새로운 기상 관측 시설도 매년 8% 이상 증가하는 상황. 이들 신규 장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국립성능인증센터가 청주 오창에 들어섰습니다. 13개 전문 시험실을 갖춘 인증센터는 기존에는 할 수 없었던 방수 방진 시험과 시속 360km의 초강력 바람을 내뿜는 풍동 시험 설비도 새로 갖췄습니다. 인증센터는 국제 공인 시험 성적서를 발급해 관측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의 수출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상기후 변화로 인해서 지금 극단적인 위험기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보증할 수 있는 극한치를 넘어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현재 인증센터에서는 그것을 포괄해서 수용할 수 있는. 기상청은 경기도 수원 등 복수의 도시를 입지로 고민하다 인근 기상청 슈퍼컴퓨터 센터와 진천 위성센터 등 기존 기상시설과의 시너지를 고려해 청주 오창을 입지로 정했습니다. 2년 뒤 진천에 준공 예정인 기상기후 인재개발원 등이 융합돼 충북에는 기상 클러스터가 형성됩니다. 그 인근에 이제 여러 기상 관서들도 있고 해서 그런 연계성들이나 이런 것들까지 좀 그런 장점들을 확보할 수 있어서 청주를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인증센터는 내년 1월 운영을 시작해 형식 승인 대상 장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진보당 충북도당이 충주의 의료 공백 해결을 위해 건국대병원의 정상 운영을 촉구했습니다. 진보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건국대는 충주병원을 대학병원답게 운영하기 위한 투자 계획안을 조속히 발표하라고 요구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면 건국대 법인을 상대로 투쟁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또 충청북도와 충주시에 대해서는 충주 시민의 건강권을 무시하고 있는 건국대 충주병원을 상대로 한 행정 지도와 민간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쯤 청주시 오창읍의 한 도로를 달리던 25톤 화물차에서 콘크리트 구조물이 도로 위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2톤에 달하는 상하수도관 11개가 도로 위로 쏟아지면서 사고 수습을 위해 2시간 넘게 교통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적재함을 고정하는 장치가 고장나면서 화물차가 중심을 잃었다는 운전자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탄 10대 2명을 치어 1명을 숨지게 한 굴착기 기사가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지난 8월 강서동의 한 교차로에서 굴착기를 운전하다 전동 킥보드를 같이 타던 10대 여고생과 남고생 등 2명을 친 혐의로 50대 굴착기 기사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사고 직후 굴착기 기사는 현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가수와 도로교통공단 합동감식에서도 운전자가 몰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와 뺑소니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인 청년창업파크 성과 공유회가 오늘 서원대 다목적 세미나실에서 열렸습니다. 사회적 기업과 ESG 탄소제로, 창업 동아리 등 3개 분야 26개 팀이 참여한 이번 행사에서는 소르리 쌀쿡 협동조합과 스페이스선, 지구업 코리아 등 3팀이 부문별 대상을 받았습니다. 앞서 SK하이닉스와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대는 청년 창업 지원 사업 일환으로 청년 창업 기업 26곳을 선정해 최대 600만 원의 지원금과 창업 프로그램을 지원했습니다. 건축법상 목욕탕 운영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1년 가까이 방치됐던 영동 고령자 복지주택의 공동 목욕탕이 문을 열 수 있게 됐습니다. 영동군의 요청에 따라 오늘 현장을 방문한 이완규 법제처장은 공동 목욕탕을 노인 여가 복지시설로 전환하면 신고 없이 목욕탕을 운영할 수 있다며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동군은 목욕탕을 노인 여가 복지시설로 전환하기 위해 시설과 인력, 운영 방안 등을 마련하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공동 목욕탕을 개장한다는 계획입니다. 청주시의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실정이 다른 시군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재우 청주시 의원이 조사한 결과 올 들어 지난달까지 청주시의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액은 1억 2,400여만 원으로 충북도 내 11개 시군 가운데 6번째에 그쳤습니다. 이는 도내에서 가장 많이 모금한 진천군의 2억 3,400여만 원의 절반 수준입니다. 정 의원은 자료가 취합된 전국 144개 자치단체 중에서도 청주시는 68위로 인구나 출향민 규모에 비해 모금이 적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